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치마 밑에다가 이 쌈지에다가 돈을 쌓아가지고 이 쌈지돈을 가지고서 관리했어요. 이 쌈지돈이라는 돈이 그래서 아주 작은 돈을 의미할 때 얘기해요. 그래서 금방 흩어질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이 쌈지돈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스토리의 정수정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돈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 뭐 10,000원짜리 지폐 아니면 50,000원짜리 지폐, 수표 뭐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실 텐데 저는 그런 모습에 대한 돈이 종류가 아니라요. 돈이 어떠한 종류로 나눠지게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 돈의 크기에 의해서 나눠지는데요. 이 돈의 크기에 의해서 나눠지는 부분들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부분은 약간 작은 돈인 푼돈, 두 번째 돈은 그보다 더 큰 돈인 종잣돈, 그리고 많이 큰 돈인 목돈. 이 세 가지 돈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돈의 종류를 가지고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 부분들을 갖다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분은 이제 푼돈입니다. 이 푼돈이라는 돈은 한마디로 말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돈을 말하는데요. 그 지금으로 말한다 그러면 푼돈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 100원짜리, 뭐 10원짜리 이 정도가 아마 푼돈일 거예요. 푼돈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 엽전 하나를 갖다가 한 푼, 두 푼, 세 푼 이렇게 쓰잖아요. 이 푼이 10개가 모이게 되면 전이 되고요. 이 전이 또 10개가 모이면 한 양이 됩니다. 한 양이 된다 그러면 한 10,000원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푼돈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마 널려있는 돈들이 이 푼돈일 텐데 이 푼돈을 그냥 흩어지게 하면 안 돼요. 이 푼돈을 갖다가 모아서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첫 번째 돈이에요. 그래서 푼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걸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흩어지지 않게 해서 이 모은 돈을 갖다가 저축을 해서 늘려가는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푼돈을 가볍게 여기고 흔히 사라지는 이런 돈들로 버려지게 됩니다. 예전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푼돈마저도 꼼꼼하게 관리했던 부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치마 밑에다가 이 쌈지에다가 돈을 쌓아가지고 이 쌈지돈을 가지고서 관리했어요. 이 쌈지돈이라는 돈이 그래서 아주 작은 돈을 의미할 때 얘기해요. 그래서 금방 흩어질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이 쌈지돈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쌈지돈이 흩어질 수 있지 않게 모여지려고 그러면은 이 돈의 관리에 대한 것들 명확한 주체가 성립돼야 돼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돈을 갖다 다 관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이 다 분산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밝게 들 수 없었던 거는 우리가 그 농경사회 하면서 대가족 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내 거에 대한 명확한 소유가 없이 가족 공동의 소유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는. 이러다 보니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로 해서 도시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들이 돈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을 지우는 사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농경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들 때문에 공동의 소유를 해서 돈을 관리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푼돈 관리에 대한 것들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가 뭐냐면요. 공동의 책임은 책임이 없다예요. 마찬가지로 공동의 돈은 누구 돈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쉽게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돈이라는 생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지어지고 그 돈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만이 이 푼돈이 차근차근 쌓여서 종잣돈이 됩니다. 이 종잣돈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쓰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 지금부터는 이제 종잣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돈입니다. 푼돈이 쌓여가지고 되는 종잣돈. 이 종잣돈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재테크 전문가들 아니면 투자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 사업을 하려거든 투자를 하려거든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이 종잣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 펌프질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 할머니 집에 가면은 이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이 펌프가 있어요. 이 펌프는 그 마중물을 넣지 않고서 펌프질 하면은 헛펌프질만 되고 물이 전혀 올라오지 않거든요. 신기하게 마중물을 넣고서 하게 되면 한두 번만 해도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올라와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이 마중물이 있어야만이 밑에 있는 물들을 갖다 끌어들일 수 있는 장력이 생겨서 그 물이 갖다 콸콸콸 쏟아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업이나 투자도 이런 마중물이 있어야지 이 사업이 투자에 대한 성공도 할 수 있고 돈이 커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종잣돈은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부분은 이 종잣돈이 물 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그런 걸 할 때 이 밑을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들을 해줘요. 밑이 빠진 독에 대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쌓여져 갈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종잣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부분은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부분, 두 번째 부분은 밑 빠진 독을 갖다 막아주는 막이 역할을 해준다는 거. 이 두 가지 역할들 때문에 종잣돈이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종잣돈은 투자를 해서 나중에 목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목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목돈은 한 몫이 된다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을 얘기하겠죠. 이 목돈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박판이나 이런 데는 잘 가보시지 않았겠지만 이 도박판에서 이 목돈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그 게임에 참가했을 때 그 게임 머니가 크게 되면은 승률할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가요. 그래서 투자나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게 돼 있어요. 목돈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게임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게임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위험을 해지해주는 기능을 해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치게요. 강남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사느냐 아니면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사느냐. 처음에 살 때는 아마 강남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은 한 100억 가까이 들 거고 지방에 있는 건 한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 강남에 100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100억이라는 목돈을 투자하는 거와 10억이라는 목돈을 투자하는 걸 했을 때 더 큰 목돈을 투자했을 때는 위험을 분산시키던 이런 역할들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목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푼돈, 종잣돈, 목돈 이 세 가지에 대한 돈들에 대한 종류들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돈을 갖다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푼돈은 흐트러지지 않게 모아서 차곡차곡 모아서 저축해서 종잣돈을 만들어라. 두 번째 부분, 이 종잣돈은 투자해서 목돈을 만들어라. 그러면 세 번째 부분, 이 목돈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돈을 벌게 해줄 것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기억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세 가지 방법을 실행해서 만드는 거예요. 빠른 방법이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스토리의 정선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